세상을 연결하는 뉴스브리지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정부는 징계 기록을 입시에 반영하는 등 근절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으로 검거되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이 학교 밖 청소년들인데 이들에게는 입시 불이익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은선 변호사와 이 문제 자세히 짚어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에 학교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이 학교 폭력이 학교 안에서 발생해야 성립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요. 네, 학교폭력의 주체나 장소, 대상 행위 이런 것들의 내용은 학교폭력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법 제2조 제1항을 보면은 1호를 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이러이러한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초중고 학생이기만 하면 그 장소가 학교 밖의 놀이터 등이어도 또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어도 학교폭력법상의 학교폭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상의 일반적인 초중고나 각종학교 이런 학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학교나 대안학교 등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일반적인 이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청소년에 대해선 학교폭력법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적용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피해자가 통상의 초중고 학생이기만 하면 가해자는 학생이 아니어도 어른이어도 또 학교 밖의 청소년이어도 학폭법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밖의 아동 청소년은 학교폭력법상의 가해 학생은 될 수 없지만 학교폭력법상의 피해 학생은 될 수 없죠. 그렇지만 학교폭력법상의 가해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학교폭력법상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네. 피해 학생은 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네. 가해 학생이 될 수는 있다. 네. 그렇다면 이 학교 밖 아동 청소년과 관련해서 어떤 이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소개를 드렸지만 제주의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관련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행정소송이 들어간 그런 사건을 소개해드렸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대안학교 학생이다, 홈스쿨링을 한다, 또는 가출을 하고 방황하느라고 학교에 적이 사라진 그런 학교 밖의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모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학교폭력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벌은 형사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얼핏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 학교 폭력과 관련한 조치가 대부분 학급을 분리한다든지 전학을 보낸다든지 이런 보호 조치이다 보니까 이 학교 밖 아동 청소년들에게 학교 폭력법을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 네. 학교 밖 아동 청소년에게 피해를 가한 그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이 측면에서 보면은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가해 학생이 어느 아동 청소년에게 폭력을 가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만약에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학생이면 그러면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는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 처분이 기재될 수 있고 이 경우에 대학 입시에서도 불이익을 심하게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런데 폭력을 당한 학생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 청소년이다. 그럴 때에는 이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피해자가 누구인가, 피해자가 어떤 상황인가, 같은 나이의 아동 청소년이지만 학교를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이것은 우연한 상황이죠. 근데 우연에 따라서 같은 폭력, 같은 행위를 했는데 결과가 달라진다. 이것은 같은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같은 행위에 대한 처분이 달라진다라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해자가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는
어쨌든지 뭐 법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이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는 좀 없을 것 같은데 또 네.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실효성의 문제인데요. 네. 최근 보면은 학교 밖 아동 청소년의 학교 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학교 폭력으로 검거된 학교 밖 아동 청소년의 수가 무려 총 6만 4,482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도 학교폭력법이 적용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학폭위가 심의 끝에 학교폭력임을 인정했을 때에는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에 기재된 9가지 처분을 부과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상 이 처분들이 전부 다 학교 밖의 아동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서면사과, 교내봉사 등의 처분을 불이행하면은 학교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징계를 부과하거나 또는 생활기록부에 이를 기재하거나 불이행했다고 기재하거나 또는 이제 유보대장에 이렇게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교폭력 사건들을 하다 보면은 이 조치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아동 청소년은 생활기록부 자체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행할 수가 없고 또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학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죠. 더욱이 이제 가장 무거운 조치라고 하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또 전학, 퇴학이죠. 네. 그런데 이런 처분들도 학교 밖 아동 청소년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학교를 이미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점들은 우리가 학폭법을 만들 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전제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사각지대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얘기 나눌수록 사각지대가 명확해 보입니다. 이른바 이 정순신 사건 그리고 서희초등학교 사건 이후에 이 학교폭력법의 조치 처분이 강화된 면이 있는데 이런 변화도 가해자가 학교 밖 청소년일 때는 효과가 없는 겁니까? 네, 변화된 부분이 이제 생활기록부의 가해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것, 그리고 또 학교폭력 이력을 대입 정시 모집에 반영하는 것, 또 이제 가피해 학생의 분리 강화 뭐 이런 것인데요. 이거 역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런 아동 청소년이라면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신경 쓰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면 굉장히 큰 변화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아예 다니고 있지 않고 대학 입시와 무관하다면 전혀 두렵지 않은 변화인 거죠. 그래서 학교 밖 아동 청소년의 폭력을 제어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형사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는 건 절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학교폭력법을 왜 만들었는가를 살피면 그 입법 취지를 볼 때 분명히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다.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을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적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학교 밖 아동 청소년에게는 이런 교육이 포기되는 것, 이건 이제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대안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학교 밖 아동 청소년에게도 실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안을 추가하면, 조치 처분 9가지 중에 이런 걸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컨대 통상의 성인들에 대한 재판과 달리 아동 청소년에 대한 재판은 이제 소년 재판이라고 해서 판사님이 학생을 그 가해 소년을 일어나서 이제 얘기를 듣게 하고 또 반말로 호통을 치시고 또 어떤 판사님들은 껴안아 주시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도 하고 이런 이제 교육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할을 학교 안에서 이제 징계위원회도 못 열리고 학폭위의 조치 처분에서도 이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니까 이 역할을 하는 소년 재판으로 반드시 보내게 하는 그런 경로를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즉 예를 들면은 학교 폭력이라고 인정이 되면 소년법원 송치를 조치 수단으로 넣는 거죠. 또는 생활기록부에 준하는 그런 생활기록부 기재에 준하는 불이익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취업에서의 불이익을 주는 그런 대안도 추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 9가지 조치 처분 중에 그래도 학교 밖 아동 청소년에게 사회봉사 처분이나 특별교육 이수, 그 당사자나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는 그래도 실효성이 있으니까 이 조치 처분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학교폭력법의 취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는 바르게 선도하는 데 있습니다. 입시 불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근절 대책으로는 한계가 너무나 뚜렷한 상황인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